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2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했다는 말, 그 말과 그의 숨어있는 함의, 이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제 중대본 회의를 했는데요. 그 중대본 회의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해서 각 중앙부처 및 이런 데의 시도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참석한 곳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 이태원, 논현동, 익선동이 성소수자들의 이동 경로이니 적극 대응해달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인 66번 환자 있죠. 그 66번 환자가 이태원에 있는 클럽과 주점 거기를 다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클럽과 주점 5곳을 돌아다녔는데 한 곳은 2번을 갔기 때문에 하룻밤에 5월 1일부터 5월 2일 새벽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4곳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성소수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건 뭐 사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포함해서 이제 논현동이나 익선동이 이 소수자들의 이동 경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냐면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한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자를 한 것을 기자들이 이제 캐치를 해서 보도를 한 건데, 이 문자는 아마 텔레그램으로 보입니다. 그 텔레그램 대화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에 대한 정부 대응이 성소수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장관님 인식이 그렇다는 건데 걱정되네요 라고 얘기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문승욱 차장은 사회실장에 전달해서 복지부 측에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언급이 없도록 그러니까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김경수 지사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한테 문자를 했을까? 그거는요, 문승욱 2차장이 바로 며칠 전에 국무조정실 2차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 전에가 뭐 했었냐면 경남도에 경제부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바로 밑에 데리고 있던 부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마침 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뭐 이런 말을 하기가 편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쪽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아마 본인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기에서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아마 지방의 경제부지사를 하다가 특히 경남 같은 데 경제부지사를 하다가 중앙부처의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승진해서 오는 경우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우선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첫 번째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기 업무도 아닌 이런 일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대본 회의에 본인도 참석하고 박능우 장관도 참석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장관님 그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우리 없던 얘기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권의 서열로 보면, 객관적인 서열로 보면 본인보다 높은 사람들이 줄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 일개 지사가 장관한테 지금 뭐 그런 거 뭐 지적하고 그래?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제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중대본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저는 충분히 김경수 경남지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왜? 실질적으로 여권 내의 위상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박능우 장관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6공화국 말에 3당 통합이 있기 직전에 박철원 정무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황태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박철원 정무장관은 그때 장관으로서 첫 자리가 정무장관입니다. 그런데 1988년에 이제 월계수회, 87년 대선 때 월계수회를 동원해가지고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도왔고, 그것 때문에 88년 4월 달에 이제 당에 공천을 하는데 총선에서 공천을 할 때 월계수 팀을 상당수를
그 공천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공천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기자들이 오히려 박철원 정무장관 취재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곧 실세다. 왜 그럴까? 그 사람한테서 많은 정보가 나오고 또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전국 전체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으니까. 이건 왜 그러냐?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조국 사태가 났을 때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신지호 전 의원하고 같이 한번 유튜브를 하면서 자,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실질적인 실세는 누구냐? 저희들은 백원호라고 그때 지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개입 안 한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해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친문 해결사였나? 뭐 이런 표현으로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백원호라는 사람이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막강한 겁니다. 그 반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있는 건 아니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그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번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민정수석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 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 경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시작했는데 그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 직접이든 간접이든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 다음에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전 행정관,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 다음에 백원호 전 비서관. 백원호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직책으로 보면 조국 민정수석한테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경득 행정관의 경우에는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얘기를 통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일개 행정관 주제에 나한테 압력을 넣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청와대 내에서 친문 소장파 핵심 멤버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조국 민정수석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어떤지 알기에 조국 민정수석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저는 외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 거기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끼어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승호 국무조정실 2차장을 통해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 말이 전달이 됐을 때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전달해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 말이 전달이 됐을 때 박능호 장관이 탁 튀어서 아니 경남지사가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라고 할 것이 예상됐다면, 그러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런 정도의 정무적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했습니다. 했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못하고 아마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랬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 감사드린다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거꾸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차지하고 있는 여권 내의 위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 방역 총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그 방역 총책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저런 거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역으로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약간은 경고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날릴 수 있었던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권 내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하는 뜻이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언을 굉장히 주목하는 겁니다.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사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2심에 올라가자마자 보석이 됐습니다. 그 보석도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지금 끝내야 되는 기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안 끝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법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법을 누가 심판하느냐? 제가 그 유튜브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심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위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벌칙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그만큼 김경수 경남도지사 일각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죄 만들기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런 지금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위상, 이것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의 넘볼 수 없는 지경이다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에 내포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은연중에 자기의 힘을 과시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마 이렇다 할, 다 이게 이제 제가 그냥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아마 별다른 반응이 없이 그냥 알았습니다 정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여권 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상당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과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당초에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목한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근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끝났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죠.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따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국 카드가 무산됐을 때 그 다음에 카드는 김경수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김경수 카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카드도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여권 내에서는 당혹해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건 뭐 관측입니다. 뭐 사법부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관측상으로 보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무죄 만들기 프레임이 지금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그런 또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게 아까 얘기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이 지금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위법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미래통합당에서도 별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뭐 미래통합당이 자기 코가 석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고요. 미래통합당에서. 왜냐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거는 벌써 끝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법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왜 미래통합당이 저는 지적하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유재수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지금 보이죠. 아직 뭐 그거는 법원 판결이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도 보이죠. 그건 금융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지적했죠. 자기 일은 또 자기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갖고 있는 위상, 그리고 친문 소장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일정한 정도의 여권 내의 지분,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엿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면이었다. 그게 이번에 텔레그램으로 보이는 그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간의 이 대화를 통해 드러났다. 앞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힘, 이게 국정 곳곳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목이 저는 뭐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